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심폐소생술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로 많은 희생자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20%도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 눈앞에서 심폐소생술을 지금 당장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폐소생술 첫 번째 방법,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분 정신 차려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 혼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꼭 필요한데 이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람을 지정하세요. 거기 안경 끼신 분, 안경 끼시고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연락해 주시고,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은 바로 지금 제세동기 주변에서 찾아와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 직원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지침을 따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도움을 요청이 끝났다면 이제 심장 마사지에 들어가는데 한 번 더 호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하시되 가슴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옆으로, 환자 옆으로 바짝 기대어서 가슴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과정에서 가슴에 호흡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호흡도 없고 의식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한번 호흡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심장 마사지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심장 마사지를 들어가는데 일단은 두 단계로 가셔야 돼요. 먼저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 위치로? 환자 오른쪽 왼쪽 옆구리로 가셔야 돼요. 옆구리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때 손바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바닥 위치는 명치인데 명치 중에서도 가슴 복장표 하부 3분의 1이라는 위치예요. 이 위치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을 포갠 다음에 이 손바닥의 가운데 정중앙, 하부에 있는 가운데 정중앙 이 손바닥 끝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유두와 유두 사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로 위치해야 정확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위치에 손바닥 끝을 위치를 해주시고, 손바닥을 그대로 가슴 전체를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손바닥 끝만 누르고 나머지는 살짝 떠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 몸의 체중을 전체에 이 손바닥으로 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앞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고, 이 팔꿈치를 절대로 구부리면 안 돼요. 쭉 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펴고 있어야 되고, 환자와 눈은 이렇게 땅바닥과 수직이면서 약간 역삼각형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서 압박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이때 분당 100회에서 120회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모호하고 약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세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완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충분히 가기 때문에 누른 만큼 올라와야 되지, 누르고 나서 계속 누르고 하면 이 심장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쪽으로 정작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른 다음에 누른 만큼 올라간다 정도만 기억하신다 라고 알고 계시고, 만약에 주변이 사람이 많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면 보통 2분마다 교대해서 진행을 해야 질이 높은 심장 마사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전의 친구들은 한 손으로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영아 같은 거,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두 손가락으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 일반인 분들 어차피 대부분 잘 할 줄 모르시고, 사실 생전 남인데 입을 맞추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니까 일단 어떤 과정으로 입과 입을 꽉, 이 공기가 새어나지 않을 정도로 꽉
이 입과 입을 부착한 다음에 그쪽으로 1초 동안 숨을 이렇게 뱉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려우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면 제세동기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위치 거기 옆에 그림에 다 써 있어요. 이때 심장 마사지 하는 사람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심장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를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제세동기를 가져오신 분이 그냥 알아서 열고 나서 거기 패드를 붙이고 나서 리듬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 기계가 리듬을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는 마사지 하시는 분 잠깐 떨어 주셔야 되고, 리듬 분석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제세동기에서 제세동을 해야 되는 리듬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얘가 충전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충전 버튼을 누르고 이제 샥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십시오 이런 경고음이 떠오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 뭐 다리를 주무른다거나 마사지를 하는데 안 비키면 감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켜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세동을 시행을 했어,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 다음 살아났나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심장 마사지는 다시 얼른 환자 옆으로 가서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제세동을 해야 되는 리듬이 아니다라고 패드에서 리듬을 분석하면 그때는 심장 마사지를 그냥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심장 마사지하고 제세동기 가져온 걸 붙이고 나서 심장 충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고, 만약에 충격하는 리듬이 없으면 그냥 119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